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집쟁이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집쟁이님은 이야기를 참 기괴하게 좀 뭔가 미스터리하면서 기괴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집쟁이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진짜 반갑셨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집쟁이님.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고요. 하나는 이제 제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랑, 오호. 하나는 다른 직종인데, 정말 친한 형 회사에서 이제 팀장님이 겪고 들려주신 이야기. 어허, 직업괴담도 되겠네요? 괴담이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기 전에, 오랜만에 우리 또 집쟁이님은 같이 한번 외쳐봐야죠. 그죠? 집쟁이님은 또 레츠가 기릿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쟁이님만의 구호가 따로 있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의 촉발입니다. 촉발이죠. 일단은 제 친한 형의 이야기부터 해줄게요. 그 친한 형이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우리가 매일같이 타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한다든지 신축 건물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승강기 설치 회사에서 다니고 있는데 형네 회사에는 좀 이상한 규칙 아닌 규칙이 있대요. 이 형이 군생활까지 같이 하고 했는데 정말 겁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상남자인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본인이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야기를 이제 정확하게 해드리면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은 건물 밑에서부터 옥상 끝까지 하나의 통로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 안 된 신축 건물들은 밤이고 낮이고 항상 어두워요, 공사 현장이. 그래서 이제 예비 정등으로 불을 밝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너무 위험하니까 추락 사고도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주의 깊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규칙 중에 한 가지가 그거래요. 잘못 들은 듯한 소리나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나를 부르고 있으면 절대 그 소리에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제 설치하다 보면 맨 꼭대기층까지 공사가 할 거 아니에요. 꼭대기층에서 밑을 가만히 주시하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가지 규칙이 있대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데 왜 이런 규칙이 생겼냐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기에는 아무래도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 이게 밑에 쳐다보고 하다가 잠깐 깜빡하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다 통신용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의 팀장님이 10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이제 신축으로 설치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밑작업도 하고 며칠간 계속 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시간은 촉박하고 일을 해야 될 작업량은 넘쳐나는데 안 되겠다. 결국엔 이제 막바지부터는 전부 다 야간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보통 사람들은 아마 엘리베이터 바깥 풍경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네. 정말 사람 팔뚝만한 그 쇠 와이어 줄들도 있고 추도 있고 그 와이어를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엘리베이터의 가장 기본이 된 1층 바닥이랑 마지막 꼭대기 천장까지 이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좀 위험한 설비 공사? 이런 게 있는데 그 팀장님이 제일 위에 3층부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계셨대요. 이제 각자 맞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안전장비는 무조건 다 착용을 하고 열심히 이제 야간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10층 건물이 낮은 건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내 몸에 달린 랜턴만 있는데 밑에서 갑자기 마치 스타카토 하는 것처럼
팀장 내려와. 누가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더래요. 그래서 팀장님이 순간 큰 소리로 네? 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서 지금 저 내려오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조금 있다가 김 팀장 내려와라. 이렇게 또 답이 오더래요. 예. 그래서 아니 아직 작업이 한창인데 왜 내려오라 그러지? 지금 이럴 여유도 없는데 간신고 하자는 건가? 그래서 네 잠시만요. 저 이것만 해놓고 내려갈게요 하고 저 이제 밑을 보면서 말을 던졌대요. 근데 자기가 던진 말에는 대답이 안 오고 왜 대답을 안 하지 하다가 그냥 본인이 작업을 잠시 멈춘 다음에 승강기 이용이 당연히 안 되니까 네.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쯤 내려왔을까?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김 팀장 내려와 이 소리가 또 들리더래요. 그래서 팀장님이 알겠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러고 이제 계단을 약간 좀 빠른 걸음으로 막 총총총총 내려가고 계시는데 중간층에도 작업을 하고 있던 팀이 있었어요. 직원이. 근데 그 팀원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 이제 뭐 가정을 하자면 김대리 안 내려가? 아니 지금 내려오라고 난리여서 내려가고 있는데 빨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김대리가 네? 저는 내려오라는 소리 못 들었는데요. 내려오래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팀장님이 아니 야 너는 젊은데 나는 맨 위에서 일하는데 그 소리 다 듣고 지금 내려오는 건데 너 못 들었어? 중간층이면 덜 잘 들려야지. 중간층이 여기 5층밖에 더 되냐? 빨리 내려와. 간식 먹으라고 부르나 본다. 가자. 이렇게 해서 팀원을 그 대리를 같이 데리고 밑에 층까지 내려갔어요. 밑에 층에 내려가니까 밑에 층 사람들은 아직도 작업이 한창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층 사람이랑 맨 위 층 사람이랑 호흡을 맞춰서 같이 동시적으로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팀장님이 내려와 버리니까 밑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팀장님이 내려오는 걸 보고 아니 지금 왜 내려왔어? 어쩐지 내가 계속 해도 무전기는 왜 폼으로 들고 다니냐? 예. 정말은 무전기 켜놨는데 아무 소리도 안 왔다. 그리고 나 왜 내려오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내려오라고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 지금 내가 그 소리를 한 3-4번 듣고 내려왔는데 야 그래서 지금 김대리도 챙겨서 내려오지 않았냐. 왜 불렀어?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뭐 먹고 할 시간이 어딨냐고. 장난치지 말고 빨리 올라가. 지금 우리 다 바쁘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뭔가 장난 아닌 장난처럼 이렇게 서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그냥 씩씩거리면서 다시 이제 걸어서 10층까지 올라갔어요. 네. 좀 올라가서 약간 이제 기분이 나쁘셨는지 저 혼자 막 궁시렁 거리면서 일을 다시 하고 계셨는데 김 팀장 내려와 라고 이게 소리가 들렸더래요. 근데 이게 마치 동굴 같은 소리가 나요. 아무것도 없이 뻥 뚫려 있어서 야 하면은 야 이렇게 되는데 그런 울림이 하나도 없이 김 팀장 내려와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아예 무전기로 밑에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 저 내려오라고요. 밑에서 무전을 보냈는데 밑에서 이제 다시 답이 온 거예요. 아니 아까부터 자꾸 뭘 부른다 그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안 불렀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자꾸. 그래서 팀장님 아니 방금 내려오라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말한 것도 안 들리냐.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도 아니 지금 무전기를 아무도 안 잡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헛소리 듣고 있는 거냐고. 정신 차려라. 사고 난다.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팀장님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지? 아무도 안 했다는데 혼자 뭔가 모를 그 어둠에 막 소름도 끼치고 무서움에 그 소리에만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김 팀장 내려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소름이 순간 쫙 찐 게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서 소리를 질렀으면 말이 퍼져서 메아리 치듯이 들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김 팀장 내려와.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너무 무서워서 이거 무슨 소리야 하고 말 대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말이 이어졌더래. 안 내려올 거야. 안 내려올 거지. 갈게. 이러더래.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소리 하고서 이제 막 혼자 무서워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아무 말도 안 들리고, 그리고 너무 무섭다 보니까 보이는 거는 헤드랜턴에 달린 앞에밖에 안 보이니까 팀장님이 뭔가 무서워서 이제 밑에 층을 보려고, 이렇게 밑에 공간을 보려고 헤드라이트를 떼서 밑에를 딱 비췄는데 정말 캄캄한 암흑인데 네. 그것보다 더 어떤 뭔가 물체가 매달려 있었더래요. 그래서 저거 뭐야 하면서 이렇게 비추고 있었는데 도무지 뭔가 구별이 안 가더래. 저게 뭐가 달려있지? 누가 뭘 걸어놨나? 옷을 걸어놨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아까 제가 말씀 초반에 드렸잖아요. 와이어 줄 연결하고 있었다고. 그 와이어 줄을 잡고서 뭔가 모를 검정 물체가 갑자기 막 쑥쑥쑥 올라오더래. 줄타기 하는 것처럼 쑥쑥쑥쑥. 그래서 팀장님이 그게 자기한테 코앞까지 올라오는 거 본 게 마지막 기억이고, 팀장님이 이제 정신이 약간 잃으신 거예요. 근데 팀장님이 정신이 잃었으니까 작업이 안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같이 조인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작업은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중간층 김대리한테 올라가라 그럴 거예요. 야, 올라가서 봐라고, 뭐 하고 있냐고, 빨리 지금 다시 작업해야 된다, 가서 언급해라. 그러니까 김대리가 알겠다면서 10층으로 갔어요. 10층을 갔는데 팀장님이 그냥 정신이 잃은 채 안전고리에 달린 로프에만 몸이 그냥 대롱대롱, 그 높은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몸만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김대리 혼자서 하면은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알려서 팀원들 다 불러서 빼냈어요. 빼내서 이제 팀장님을 깨웠대요. 그 팀장님이 나 그거 봤다고. 그래서 뭘 봤다는 거야? 넌 못 봤냐고. 그래서 아니 넌 뭘 봤길래 그러냐. 그러니까 검정색 큰 물체인데 손발이 엄청 크대요. 근데 그게 줄 잡고 이렇게 우리 밧줄타기 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타타타타 올라오더니 얼굴 앞에서 딱 멈춰서 나 간다 했지 이러더래요. 근데 다 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끼리 야, 우리 여기 일할 때 물론이고 일단 여기를 시작으로 무조건 우리는 무전기로 연락할 거니까 무전기로 아닌 누군가 부르면 대답을 하지 말자 라고 안정을 취하고 그날 작업은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해놓고 다음날 다시 갔어요. 근데 이제 무서워도 어떡해요. 돈 벌어야 되고 해줘야 될 일이니까 다시 그냥 같은 층에 배치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또 나 봤지 이런 식으로. 근데 대답이 없으니까 이게 계속 물어보더래요. 김 팀장 또 갈까? 근데 이걸 반응을 일부러 안 해. 하지 말자. 이거 반응하면 애가 지 말이 들린 줄 알고 온다. 그래서 계속 꾹꾹꾹 참고 어떻게 그걸 딱 끝냈어요. 끝내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첫 번째 규칙이에요. 와, 예. 그 규칙이 나온 이유고, 그 두 번째 규칙이 있어요. 네. 절대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말을 하지 않는 게 규칙이래요. 근데 그게 어떤 식이냐면, 뭐 제가 예를 들자면 혼자 있는데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지? 그치? 아닌데 할까? 아닌가? 마치 누구한테 질문을 하듯 하는 혼잣말, 이걸 하지 말자는 규칙이 나온 일이 있었는데, 이제 승강기 와이어를 이렇게 다 연결하고 축까지 연결하면은 우리가 타는 엘리베이터는 다 조립식이에요. 그 통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옆에 만들고 바닥 대고. 한 직원이 승강기 조립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승강기 내부 천장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외부. 근데 당연히 어둡죠. 엄청 어두워요. 뭐 때문에 그렇게 혼자 가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더래요. 네. 그래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면서 막 이게 맞는 거야? 지금 나 혼자 이렇게 한 게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혼자 말을 그냥 혼자 질문을 했다가 맞다가 이렇게 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너무 이제 열이 너무 받아서 혼자서 끝내야 될 일이 아닌데 혼자 와서 하라 그러니까 이게 화가 못 참았는지 내가 진짜 이러고 살아야 된 게 맞냐? 나 진짜 죽자 죽어 이랬는데
옆에서 갑자기 그럼 죽자 그러더래. 혼자밖에 없는데 갑자기 누군가 귀에 대고 내가 죽을까 말까 그러니까 죽자 이 말 딱 듣고 너무 놀라서 막 이제 혼자 난리 치다가 천장 작업을 하던 중에 밑으로 추락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일 첫 층에서 승강기를 세워놓고 작업을 한 거라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것도 한 2, 3m는 돼요. 높이가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이제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래도 너 왜 지금 뭐하다 이렇게 떨어졌냐. 안전고리도 안 했어. 안전고리 했다. 근데 안전고리 한 놈이 왜 떨어졌냐.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치려다 떨어졌다고. 왜 뭐가 무서워? 아니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죽자 주고 그랬는데 누가 대답을 하더라. 그럼 죽자라고. 내가 그 말 듣고 누가 한 건지 이런 거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놀래서 도망치려다 떨어져 버렸다 해서 그 일이 나온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이 나온 거예요. 절대 혼자서 중얼중얼 말하지 않기. 그래서 그 형도 평소에 이제 작업을 나가면 절대 헛소리 헛생각 안 하고 작업에만 집중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맨 위층에서 밑을 내려다보지 말아라. 이거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승강기 이제 작업을 다 해놓고 완료해놓고 테스트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뿌듯한 거죠. 내가 팀원들이랑 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놨다. 그리고 이제 점검등이 다 주변마다 달려있는데 그걸 다 껐대요. 끄고 그냥 가만히 밑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바닥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더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닥이. 그러더니 그 바닥에서 팀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도 나고 껄껄거리는 소리도 나고 너무 즐거워 보여서 내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내려가야지. 근데 그 내려가야지가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계단으로 타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뛰어내리고 싶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만 겪었으면 뭐 너 개인 심리겠지 이랬는데 그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엘리베이터 공사 작업장에서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느꼈대. 그냥 왠지 거기 뛰고 싶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뛰고 싶다. 그래서 뭐 이게 홀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해가지고 총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이 만들어졌대. 밑에 쳐다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두운 밑을 쳐다보지 마라. 주시하지 마라. 다들 이상한 걸 막 듣거나 봤다는 뭐 귀신을 본 게 아니라 팀원들의 소리를 듣거나 너무 즐거워서 나도 빨리 내려가고 싶지 않은 그런 욕구가 막 생기더래. 그래서 절대 보지 말아라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총 3가지 규칙이 나온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야, 근데 그것도 있어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현업에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내려다보지 말라. 그게 있대요, 진짜. 저는 형한테만 들어서 믿거나 말거나 그래도 무서우니까 해드린 거예요. 야, 뭔가 오늘 좀 나폴리탄 괴담 그런 느낌이네.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뭐 수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저희 직업만의 규칙이 있듯이 다 어느 직종마다 뭔가 좀 미신 관련해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하나 더 남았죠. 네, 바로 갈게요. 네, 이거는 이제 저의 현업. 네. 건설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건설업을 하다 보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장비도 있고, 그 장비라고 하면은 뭐 포크레인부터 시작을 해서 뭐 불도저, 뭐 기타 등등 건설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뭔가 미신 관련해서 사고나 사건이 유독 제가 봤을 땐 포크레인한테 되게 많이 생겨요. 실제로 겪어본 사람들도 알고 있고 네. 그런 현장에서 일도 했었고 근데 이거는 좀 이야기가 다른 게 사망사건이에요. 그냥 간단한 지역구만 알려드리고 동은 생략을 할게요. 이게 그냥 장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안다고 해서 전라도에서 있었던 실화고요. 이 기사님은 그러니까 벌목이라면은 산들의 나무를 깎으러 다니는 사람들 토목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산을 깎는 일을만 다니는 크레인 기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기사님이 평소에도
되게 거만하고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남들이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너나 걱정해라. 너 처세나 잘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밥맛 없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현장에 가서 자기 자랑을 막 하더래요. 야, 나는 어떤 현장을 가서든 처리 못하는 나무가 없다. 내 앞에 보이는 산, 땅, 나무 그냥 다 부스러기다. 뭐 이런 식으로 거만을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뭐 산 깎는다고 제일 큰 나무나 두꺼운 나무 가가지고 나무에 고사 지내고 절 받고 너희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절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또 하더래요. 예. 그래서 거기 있던 계신 분이 아니 그런 건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 그리고 본인이 안 믿는 미신일 뿐이지 내가 안 믿는다고 다 그게 없는 게 아니다. 진짜 있다. 그러니까 너 조심해라 했는데 웃기지도 마라.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다고. 내가 이제까지 뽑고 하고 내 심지어 무덤도 파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소에 이제 일하는 것도 보면 뭐 나무도 그렇고 뭐 묘지 파는 일도 그렇고 그냥 재미로 하는 것처럼 보였더래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냥 조심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번은 묘 이장을 하는데 막 그냥 자기 멋대로 파다가 관도 깨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대요. 근데 하지만 일을 잘하니까 그리고 또 전문가니까 전라도에 그 어떤 산에 나무를 이제 뽑고 버려야 되는 그 일에 투입이 된 건데 마침 또 가니까 거기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고 있더래. 나무 앞에서. 그래서 그 기사님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가 진짜 별짓거리를 다 한다. 뭐 그런다고 뭐 돈 벌들 해줘? 내가 저거부터 뽑아버릴 거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고사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런 말 하는 것도 하지 않냐. 예의를 차려라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예의가 차리고 말 게 어딨어 그러더니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거기가 소변을 부시더래요. 남들 고사 지내고 있는데. 그럼 소변을 그냥 시원하게 부시면서 봐 내가부터 찢어버릴 거야.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첫 인상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 양반 저러다가 큰일 난다 진짜. 아유 이러고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참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보니까 그 문제의 기사님이 갑자기 포크레인도 자동차처럼 창문이 다 있어요. 창문을 내려서 몸체를 돌리더니 그러니까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포크레인 몸체를 삥 돌려서 창문을 내리더니 아이 누가 왜 이렇게 칭얼칭얼거려 짜증을 내더래.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 이게 포크레인이 안 들려요. 소리가 사람 말이 안 들려요. 아무리 밖에서 크게 소리쳐도 잘 안 들려요. 워낙 포크레인 자체의 소리가 크다 보니까. 근데 누가 칭얼거리냐면서 혼자 창문을 열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아무도 그 포크레인의 클락션을 누르질 않았는데 아니 왜 자꾸 삑삑삑삑 클락션을 누르냐. 집중력 깨지게 심심하냐고 다들 놀러 왔냐고 또 성질을 내더래. 그리고 또 한 번 이 칠판 긁는 소리 있죠. 막 찌 엄청 소름 끼치는 이런 소리. 누가 뭐 이상한 거 들었냐고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막 또 여러 번 소리를 치더래요. 아니, 아무도 그런 게 없는데 왜 저 양반 혼자 난리야 그러고 있다가 다른 기사님이 그랬대. 저거 우리 고사 지낼 때 가서 오줌 싸가지고 벌 받는 거다.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 기사님이 그 현장에서 마무리를 못하고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셋째 날에 산 비탈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본인이 소변을 봤다던 나무 있죠. 그 나무를 본인이 제일 먼저 뽑는다 했는데 본인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나무를 지나치고 다른 것부터 하고 있다가 어떻게든 나무가 딱 눈에 들어왔나 봐요. 근데 이게 제가 봐도 나무가 뿌리가 오래된 나무는 더 깊고 크고 힘있게 박혀있을 거 아니에요. 포크레인을 이렇게 밀어도 그냥 쪽쪽 소리만 나지 한 번에 잡는다고 이게 쏙 뭐 우리 코털 뽑히듯이 뽑히지가 않아요. 근데 약간 비탈 쪽에 걸쳐있는 그 나무를 뽑겠다고 가셨대요. 근데 우리 포크레인을 보면은 흙을 이렇게 담는 삽 말고도 이제 꽃게 집게처럼 생긴 연장이 있어요. 장착하는 게. 아, 예. 그 집게로 나무를 빼곤 하는데 그 집게로 장착을 하고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도착을 해서 사람들한테 야, 나 이거 뽑는다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아유, 야,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막 손짓을 했대. 그냥 빨리 해라, 야,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서 보고 있었는데 그 포크레인 집게로 나무를 뽑으려고 딱 잡았는데 이상하게 나무가 딱 집게에 잡히자마자 포크레인 쪽으로 훅 쓰러져 버리더래요. 나무가 엄청 컸는데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포크레인 쪽으로 쓰러져가지고 포크레인이 나무를 집어든 채 그냥 뒤로 굴러버린 거예요. 비탈길로. 전복사고가 생긴 거예요. 깎아놓은 산 비탈길이지만 포크레인이 계속 굴러버리니까 막 퉁퉁퉁퉁 굴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고 하고 이제 바로 막 수습을 해야 되니까 경찰 신고하고 119 신고하고 바로 갔는데 이게 기사님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처음에 몰랐대요. 신체 여기저기가 일단은 막 분리가 돼가지고 여기 떨어져 있고 저기 떨어져 있고 이러고 있는데 나무 뿌리를 뽑았다 그랬잖아요. 잡고 쓰러졌다 했잖아요. 나무의 제일 위쪽이 포크레인 운전석 쪽 창문을 뚫고 관통을 해가지고 나무가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기사님 이제 우리 그 나무가 들어오면은 어디에 부딪히겠어요? 상반신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그날 셋째 날. 제 시신 수습이 된 거는 팔다리 말고는 이제 그냥 형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나무한테 이렇게 치여가지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뽑겠다고 하고 남들 고사 지낼 때 막 오줌 싸고 막 욕하고 그러더니 결국 그 나무한테 돌아가신 거예요. 맞아가지고. 예.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약간 사람 특성상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현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믿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쉽게 말해서 인형에도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무라고 왜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남들 다 지키는 그런 규칙을 지키질 않아서 결국에는 돌아가신. 그래서 저는 이거 사진도 봤어요. 사진도 봤는데 이걸 자료로 보여드려야 될까 말까 했는데 너무 잔인해요. 이게 영화에서 다룬 막 이런 장면이 아니라 정말 실제 100% 실제 사건이다 보니까 저도 뭐 사람 돌아가신 거 많이 봤는데 그런 처참한 사진 딱 보니까 보자마자 속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예. 그냥 말이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와, 저는 그리고 포크레인이 그렇게 쉽게 찌그러지고 하는 것도 처음 봤고 남들이 뭐랄까 정리를 하자면 하지 말라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데도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어겼을 때는 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를 지키기보다는 내가 뭐 난데 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뭐 이런 거 다 미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그런데 이 말조심이라는 거 이거는 정말 살아가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 돌비님 방송 보니까 뭐 혼잣말 하지 말아라 절대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욕하고 막 센 척하지 마라. 그쵸. 그런 거 안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혼잣말이라는 게 사실 아이고 이거 어디 갔나 이런 것까지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막 나는 왜 이러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듯한 말 같은 거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을 절대 던지면 안 된대. 맞아요. 그러면 그냥 옆에 있던 귀신도 나한테 말 거는 건가 하고 더 그렇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참.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딱 그거였네요.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다. 그쵸. 그런 규칙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 맞습니다. 또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역시나 귀신의 족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너무 또 집쟁이님께 감사드려요.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항상.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많이 공감은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우리가 또 말조심, 행동조심은 항상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시청자 뚜아뚜지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뚜아뚜지님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었죠. 이분은 또 장의사를 하셨고, 그리고 기도터, 무당들이 기도하는 기도터까지 운영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우리가 듣기가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직업괴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휴, 이 목소리인데, 그죠?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환영합니다. 잘 돌아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장의사를 하실 네네. 때 이야기가 되겠죠? 네, 오늘은 간만에 이제 장례 쪽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네. 장례 쪽의 이야기들이 워낙 많다라는 거를 우리 뚜아뚜지님 때문에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네. 장례 쪽 얘기는 아닐 수는 있는데, 네네. 어쨌든 이제 제가 겪은 얘기 때문에 좀 미스테리하고 뭔가 해결난 얘기는 아니에요. 오호. 해결난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할게요. 오랜만에 외칩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뚜아뚜지입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제가 장례를 하면서 이제 직접 저희 막내 똘비와 이제 같이 겪은 이야기인데, 보통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들 보면 장례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부검을 많이 가지는 않으세요. 네. 모든 분들이 가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종합병원이 딸려 있는 분들이 조금 부검을 많이 가세요. 이유는 아무래도 경찰들이 이제 뭐 사건 사고나 좀 이런 거에 있을 때 그 지역에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먼저 전화를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부검 명령이 떨어지면 올라가게 돼요. 그때 당시 저희가 2000년도 후반 정도 됐을 때예요. 네. 저희 지역이 조금 이슈가 날 정도로 부부인데 남편분이 아내분을 조금 이렇게 해하면서 아이고. 해하고 마지막에 자기도 이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두 분 다 부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검을 올라가게 됐는데, 이 당시에는 저희 지역에는 이제 부검을 따로 하는 곳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대학병원 건물이 증축이 돼서 따로 부검하는 곳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대학교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부검을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대학교로 가요. 대학교 정문으로 통과할 때 잡으면 저희 장례식장에서 왔어요. 얘네가 알고 그냥 문을 열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대학 건물 가서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 부검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진행을 하는데 평상적으로 한 9시, 그 다음 마지막이 3시 정도까지만 해요. 저희 지역에는 이제 부검을 하실 수 있는 박사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모든 스케줄을 이제 그 박사님에 맞춰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4분에서 5분? 많을 때는 6분까지 못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이슈가 된 사건이고 해버리니까 저희가 오후 마지막 타임까지 해서 예약을 잡힌 거죠. 그래서 그날도 저희 막내 똘비랑 차량 2대로, 한 대는 가해자인 남자분, 또 한 대는 피해자인 여자분, 2분을 모시고 이제 그쪽 대학교로 가게 됐죠. 대학교 보통 다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아는데, 옛날 조금 오래된 대학들은 보통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네. 지금 증축해서 5층, 6층 있는 학교들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학교는 4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유일하게 한 대가 있어요. 그 의과대학에 한 대가 유일하게 있는 거고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건물 좌측 맨 끝에 있고 부검실은 건물 우측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신기했던 게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으면 좋은데 왜 끝에다 서로 이렇게 있지? 그거는 저희도 아직까지 이유는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 도착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부검실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1층, 2층, 3층, 4층이 다 써져 있어요. 누를 수 있게. 근데 2층과 3층은 X표로 돼 있어요. 눌러도 반응을 안 하고 멈추질 안 해요.
그냥 오로지 이 엘리베이터는 1층과 4층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남자분을 먼저 모시고 올라가서 이제 부검실을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부검을 이제 진행할 때 주관하시는 박사님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는 조교 한 분, 박사님과 같이 서포트하는 약간 부조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과학수사분도 부검을 하실 수 있는 분 2분, 그 다음에 형사 2분,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장의사 뭐 2명 내지 3명, 이렇게 보통 한 9명이 그 안에서 부검을 진행을 해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유가족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가 장례를 하면서 들어온 적은 없어요. 보통은 그냥 못 들어오게 좀 얘기를 해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조금 이 부검에 관해서 속설들이 많았어요. 좀 안 좋은 얘기가. 왜냐하면 뭐 부검을 하면 나쁜 말로 이제 뭐 개돼지 잡듯이 한다, 막 한다.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쭉쭉 이렇게 해버린다. 근데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 실제로 그냥 이제 수술을 할 때 쓰는 도구도 쓰고 그 외에 이제 좀 다른 도구도 좀 써요. 그리고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그 부위만 이렇게 절개해서 하잖아요. 근데 부검은 그게 아니라 전체 오픈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과정이 유가족이 보기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보지 말라고 하고 나중에 부검이 끝나면 박사님이 그 유가족실에 가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좀 확답은 안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부검이라는 게 명령은 떨어졌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증거 채택이 되는데 이게 아니면은 그냥 이제 박사님이 이거는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이런 소견입니다. 그냥 그 정도만 가요. 그런 식으로 유가족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거의 그냥 그 9분 정도가 부검실에서 진행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분은 남자분을 부검을 하는데 원래는 평균적으로 하면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분은 뭐 직접적인 사연도 있고 가해자이기 때문에 좀 빨리 일찍 끝났어요. 대략 1시간 한 10분 그 정도 끝나고 저희가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서서 이제 저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옆에 가서 뭐 석션도 해드리고 같이 뭐 집게도 잡아드리고 하거든요. 장의사들도. 헝겊으로 피도 닦아드리고 하니까 계속 1시간 반을 서 있으면 너무 힘이 들잖아요. 예. 연속으로 또 2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분 쉬는 시간을 줘요. 근데 이제 그때 박사님 서포트하던 부조교 같은 애가 저랑 동갑 친구였거든요. 제가 이제 부검을 다니다 보니까 만나게 돼서 나이 트고 하다가 친해져서 친구인데 애가 첫 번째 남자 부검을 끝내고 이제 봉합을 하면서 야, 이따 내려가서 커피 한잔 할까? 하니까 좋지. 네가 써라 하니까 내가 섞게 해서 봉합을 끝내고 손으로 덮어서 이제 남자분을 제가 모시고 내려왔어요. 저희가. 그리고 차량에 먼저 실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걔가 커피가 아니라 음료수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음료수 먹고 저희 막내 똘비랑 담배 한 대 피면서 이 얘기를 저 얘기를 하는데 얘가 야 뚜아야 하니까 왜? 하니까 너 혹시 엘리베이터 할 때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왜 엘리베이터 뭐 고장 났어? 뭐 와이어가 안 좋대? 그러니까 아니 혹시 뭐 못 들었어? 그러니까 뭐 따로 나는 소리 들은 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똘비야 너는 뭐 들렸어?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뭐 아무 소리 안 들렸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뭔데? 하니까 얘가 너 오늘 저녁에 시간 어떻게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퇴근이니까 우리 이거 내려가서 당직자 형님한테 인계만 하고 그러면 끝인데 뭐 시간 왜 하니까 그럼 밥이나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이래요. 그래 좋지 뭐 우리 막내 똘비 데려가도 되지 하니까 같이 와 그냥. 그래서 알았어 하고 이제 얘는 다시 걸어서 끝에까지 가서 거기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지 굳이 저렇게 갈까? 그 생각만 하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피해자 여성분을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하고 다시 4층을 누르니까 올라가서 이제 띵 하고 문이 열립니다 해서 열리고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랑 똘비랑 쳐다보면서 야 뭐 엘리베이터 삐걱대기 하니까 아니요 형님 뭐 괜찮은데 상태 좋은데 이래요. 그치 뭐야 뭐 이상하지도 않는데 하면서 사실 이제 부검실을 들어갔는데 얘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검 준비를 하고 저희도 들어가서
야, 뭐 엘리베이터 이상 없는데 뭐 자식 싱겁기는 이랬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검을 하는데 이분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칼에 의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처가 한 17군데 이게 그 부위를 다 째요. 째서 예. 자상이 몇 개, 치명타가 어디 그런 거를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마지막 또 봉합을 하고 걔한테 야 이제 몇 시에 어디서 볼까 하니까 그래 뭐 지들 뭐 고깃집 가자 하니까 그래 고기 좋지 거기서 이따 몇 시에 보자 하고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또 맞추고 엘리베이터 타고 마찬가지로 1층을 누르니까 다시 뭐 문이 열립니다 하고 저희는 내렸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려와서 고인분들을 이제 다시 장례식 안치기에 안치를 하고 저는 막내 이제 똘비랑 고깃집으로 향했죠. 향하면서 이제 걔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 왔냐 하니까 다 왔어 이제 근처에 하니까 우리 먼저 들어간다 해서 들어가서 몇 번 앉았는데 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시키고 술도 한 병 시키는데 저는 술을 아예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내 술을 한 잔 따라주고 친구도 따라주고 이제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데 얘가 야 뚜지야 근데 너 정말 아까 왔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뭔 소리 못 들었어? 이래요. 제가 좀 어이가 없어요. 야 엘리베이터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무슨 너 엘리베이터 자꾸 소리가 났다고 야 네 귀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랬죠. 야 뭐 삐걱대거나 하지도 않고 아무 문제 없는데 너 뭐 엘리베이터 집착 있냐? 이랬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뭔 소리 못 들었냐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야 무슨 뭐 엘리베이터가 뭐 말이라도 해야 돼? 뭐 우리 오랜만에 왔다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뭐 그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냐? 네 그랬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막내 똘비를 보면서 똘비야 너 엘리베이터에서 뭐 혹시 뭐 보거나 했어? 이랬죠. 똘비가 아니요 형님 뭐 아무것도 안 났는데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문이 열립니다. 문이 닫힙니다. 4층 도착하면 띵 하고 다시 문이 뭐 그거 말고는 뭐 삐걱대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보면 들었지. 야 무슨 뭐 엘리베이터 멀쩡하기만 하고 야 고장났으면 업체를 불러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두아야 너 나 처음 봤을 때 기억나냐 이래요. 그래서 제가 너 처음 봤을 때? 야 기억난다. 너 되게 어리버리해서 박사님한테 맨날 혼나고 맨날 욕 듣던 시절 하니까 그거 말고 그거 뭔데? 그러니까 너 그러면 나보다 여기 부검하러 많이 왔지? 내가 당연하지 내가 선배지. 부검하러 엄청 많이 다녔지. 근데 왜 하니까 그럼 너 그 엘리베이터에서 소리 났던 게 기억이 나 이래요. 예? 내가 뭔 소리야 하니까 얘가 뜻이야 그 엘리베이터는 띵 소리도 안 나고 문이 열립니다 문이 닫힙니다 소리를 안 하는 엘리베이터야.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거기를 부검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예. 저희 지역에는 그 당시에 갈 때마다 내가 이 엘리베이터가 층을 눌렀을 때 문이 열립니다 문이 닫힙니다 이 소리를 했었나? 4층에 도착해서 얘가 띵 하고 또 문이 열릴 때 문이 열립니다 문이 닫힙니다 이 소리를 했었나?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들었나? 못 들었나? 전혀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보면서 야 도대체 뭔 소리야 똑바로 얘기해봐 이랬죠. 얘가 하는 말이 나도 처음엔 너처럼 얘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가 이 엘리베이터 만든 회사 있죠. 회사에도 전화를 해보고 설치를 하는 업체에 전화를 했대요. 근데 이 설치를 하는 업체에서 의과대학에 있는 이 엘리베이터는 스피커가 없대요. 소리가 날 수가 없대요. 그 장치가 거의 없대요. 뭐 띵 소리나 그냥 그런 소리가 없이 층 누르면 그냥 문이 스르르 열리고 다시 스르르 닫히면 다시 내가 4층을 누르면 도착해서 다시 그냥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닫힌대요. 그래서 내가 야 근데 왜 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얘랑 우리 막내랑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이러니까 얘가 그치 너 들었지 하니까 야 그리고 우리 막내 귀신 봐 내가 그랬죠. 얘가 아니면은 뭔가를 봤던가 느꼈을 텐데
얘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하니까 그치? 뭔 소리야 좀 제대로 얘기해봐 하니까 얘가 처음에 여기 와서 자기가 출근을 처음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학생들이 절대 안 탄대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그냥 미래의 뭐 의사 선생님들이 될 애들이지만 보통은 이 엘리베이터가 시신 운반으로만 많이 쓰니까 그래 나름 좀 꺼림칙하거나 그래서 안 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얘는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탔는데 자기도 처음에는 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냥 타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조금 부검이 늦게 끝나서 이제 조교 선생님이랑 같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조교 선생님이 이거 선생님 밑에 애들 갔나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얘가 계단으로 내려와서 나중에 확인하고 계단 올라오기는 조금 귀찮으니까 그래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1층부터 좀 훑어다가 마지막에 계단으로 올라오면 한 번만 올라오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계단까지 끝에까지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눌렀대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띵 하면서 4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타고 1층을 누르니까 문이 닫힙니다. 도착해서 1층입니다. 다시 문이 열립니다. 이 소리를 분명히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1층부터 쭉 애들이 갔나 확인하면서 이제 2층, 3층 해서 마지막에 4층 그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왔대요. 와서 복도를 쭉 지나가는데 2층, 3층은 불이 다 꺼져 있는데 4층은 이제 불이 다 켜져 있거든요. 아직 자기네가 퇴근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복도 중간쯤을 이렇게 딱 지나면 그 복도에는 실제 막 샘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딱 지나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옆에 약간 창고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부스럭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뒤돌아보면서 뭐가 있나?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다시 가려고 하는데 다시 부스럭 소리가 나니까 뭔가 있나 해서 그쪽으로 걸어갔대요. 엘리베이터 앞쪽까지. 가서 이렇게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냥 내가 잘못 들었구나 하는데 갑자기 띵 하면서 4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무의식적으로 이 밤에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학생들 다 없는 시간인데 누군가 올 사람이 없는데 왜 엘리베이터가 열리지? 그쪽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무도 안 내리더래요. 아무도 안 내리는데 내가 눌렀나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는데 원래는 엘리베이터가 그러면 닫혀야 되잖아요. 문이 닫혀야 되는데 그대로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얘가 고장이 났나? 해서 엘리베이터 문 앞에 딱 가니까 열려 있더래요. 그냥 열려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그런 병원, 그런 의과대학 그쪽 엘리베이터는 아예 거울도 없어요.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가 뻥 비어 있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러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녕? 이러더래요. 얘가 순간 얼어버린 거예요. 이거 내가 뭔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얘가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나오고 멍하니 엘리베이터 안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계속. 이게 뭐지?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또 봐? 이러더래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근데 저 복도 끝에서 조교 선생님이 선생님 이제 퇴근해야죠? 뭐예요? 이러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쳐다보니까 그 선생님이 부르고 있더래요. 얼떨결에 예 하고 그냥 갔대요. 가서 이제 선생님하고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 없고 그냥 선생님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확인했어요. 이러고 챙기고 내려왔대요. 선생님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얘가 너무 궁금하니까 조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혹시 저 엘리베이터를 타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생뚱맞게. 그러니까 그 조교 선생님이 한 번에 대답을 하더래요. 아니요, 우리는 학생들이랑 저희는 저 엘리베이터를 절대 안 타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궁금해서 아니 왜 안 타세요? 그러니까 그냥 딱히 이유는 없는데 제 위에 있던 조교 선생님도 저 엘리베이터 절대 타지 마라. 교수님들도 타지 마라. 어느 누구도 못 타게 한대요. 그러니까 얘도 궁금해서 그 이유가 뭘까요? 하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러더래요.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거는 그냥 우리 금기사항이에요. 이러더래요. 왜 선생님 저거 타고 다녀요? 하니까 아니요 그냥 엘리베이터 있는데 굳이 우리 막 계단으로 올라내리는 게 좀 그래서요. 하니까
선생님도 타지 마세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어쨌든 저거는 이용을 안 해요. 장의사분들 빼고는 탄 적 없을걸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얘가 내가 그럼 뭔가 착각했나 해서 다음 날부터 얘가 확인 작업을 해갔대요. 부검은 거의 매일같이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그래서 그 4층에서 이렇게 유리창으로 장의사 차량들이 와서 대고 예. 차에서 카트를 내리고 이제 고인을 모시고 엘리베이터 쪽에 오면 이제 알잖아요. 이제 4층 올라올 거라면 소리가 들리나 하고 가만히 복도에서 쳐다보면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의과대학 4층은 실습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없는 그냥 복도에 창고 같은 개념이라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소리가 들려요. 근데 장의사들이 올 때마다 문 여는 소리만 들리고 문 닫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또 자기가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장의사들이 문 열리면 카트 끄고 내리는 것만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구나, 아니면 내가 착각인가 해서 부검으로 올라오는 장의사들 할 때마다 봤대요. 근데 전혀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건 잘못 느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그냥 그러고만 생각하고 이제 며칠이 지났대요. 그리고 나서 얘가 오늘은 한번 타보자 또. 그래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역시나 내가 잘못 느낀 거구나. 그래서 타고 다니다가 그 다음날 또 이제 밤에 조금 늦게 돼서 이제 또 조교 선생님 마찬가지로 애들 좀 확인 좀 해주세요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아무 소리 없이 내려갔대요. 내가 그냥 약간 요즘 한동안 피곤했구나. 그렇게 해서 또 이제 2층, 3층 이렇게 딱 돌고 4층 딱 엘리베이터 앞에 왔는데 다시 띵 하더래요. 다시 또 엘리베이터가 4층입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문이 딱 열리는데 얘가 또 거기에 멈춰선 거예요. 이거는 꿈도 아니고 이거는 뭐지? 멍하니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시 왜? 궁금해? 이러더래요. 그 얘가 대답은 못하겠고 그쪽을 시선을 돌리기도 애매하고 복도 끝에를 그냥 뚜렷이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 하는 말이 네가 처음인데? 이러더래요. 너 되게 신기하다. 나 너 좋아질 것 같아.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겁도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 되게 만감이 교차하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조교 선생님 나와서 선생님 뭐예요? 또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면 엘리베이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은 닫혀 있는데 4층을 누르지도 않는데 4층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또 퇴근하면서 이걸 또 물어보자니 내가 미친놈 같고 여기에 뭔가 있는 거는 같은데 도대체 사연을 알 수가 없더래요. 그렇다고 내가 직접 교수님한테 여기 뭐 사건이라도 있었습니까? 뭔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물어보기도 그렇더래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저희가 올 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저희랑 이제 두 타임이 잡힌 날 얘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래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럼 나는 들었는데 우리 막내도 들었는데 야,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면 우리가 이상한 거야? 아니 네가 이상한 거야? 이랬죠. 그러니까 얘가 나는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네가 들었다면 내가 뭔가 홀렸나?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야, 그럴 수도 있어. 어차피 또 부검이 잡혔으니까 그때 내가 다시 갈게 해서 이틀 뒤인가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이제 저희 막내 똘비도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고 문이 열리잖아요.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게 보이는데 예. 아무 소리 안 나니까 똘비가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걔를 보면서 이제 카트를 모시고 다시 탔죠. 그래서 4층을 눌렀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요. 문이 열립니다. 문이 닫힙니다. 이런 소리도 없고 띵 도착했다는 소리도 없고 그냥 4층에 도착하니까 문이 쓱 열리는 거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똘비한테 야, 못 느껴? 하니까 형님 정말 안 보이고 정말 못 느끼겠는데요? 이래요. 그럼 우리 저번에 왔을 때 뭐지? 하니까 형님 소름 돋아요 막 이래요. 그래서 걔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안 들려. 오늘은 못 들었어? 하니까 그치 이래요. 야, 그러면 이거 뭐 건물에 우리 흔히 말하는 사연이 있는 거 아닐까?
도대체 모르겠대요, 자기는 도대체 모르겠고 웬만한 조교들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대요. 이 건물이 생기고 나서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나서 절대 타지 말라는 얘기만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저한테 얘기한 게 야, 나 지금 오래 못 할 것 같아. 그 마지막 엘리베이터에서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게 너무 신경 쓰인대요. 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뭐 장례식장 쪽에 일 없어 하니까 내가 너 하면 알바는 시켜줄 수 있는데 우리 뭐 직원은 아직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알바로 해요. 그냥 부검하는 일을 관뒀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대학병원에 건물이 증축이 돼서 부검하는 곳이 생기고 거기는 폐쇄가 됐어요. 근데 지금도 건물은 그대로 있고 제가 돌빈이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뭐 출동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학교에 제가 출동을 가요. 그러면 저도 궁금하자게 옛날 생각이 나니까 그러네. 예. 건물 근처를 가봐요. 그러면 차들은 안 세워져 있고 무슨 용도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폐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건물은 남아있어요, 지금도. 이게 제가 어떤 미스터리하면서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고 친구는 다시 그냥 뭐 부검하는데 이제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시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갈 때마다 저도 이렇게 쑥 훑어보거든요. 4층이고 이렇게 쭉 훑어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엘리베이터 쪽은 딱 보면 예전에는 투명 유리로 해서 보였는데 지금은 선텐 돼서 문은 닫혀 있어요. 닫혀 있고 이 건물을 안 쓰나 아니면 쓰나 아직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출동을 갈 때마다 한 번씩은 가보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이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규정님들 엘리베이터 못 탄다, 이제. 아, 요즘 엘리베이터 소리 다 나잖아요. 그쵸.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네네네. 요즘 지어지거나 그러면 소리가 나잖아요. 뭐, 몇 층입니다. 이러면서,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안녕? 이러면, 바로 거기서 내려버려야죠. 어떻게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려버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올라갑니다. 이런 거는 내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안녕? 네. 그럼 도망가야죠, 진짜. 안 돼. 진짜 엘리베이터 괴담 같은 거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도 그 장소에 가면 딱 생각이 그때 문득 난단 말이에요. 그때 그쵸. 좀 무서워요. 거울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거울과 거울 마주 보면 쭉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뭐 누가 하나 이렇게 네네. 내민다고 막 하고 이러니까 괜히 보다가 하면서 안 보게도 되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아또지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엘베를 무서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아유 또 오랜만에 이 목소리 듣고 또 이렇게 이야기까지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안 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많아졌죠.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장산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장산범님께서는 현직으로 지금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를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겪었던 일이에요. 이 직업을 가지고 계실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관련돼서 정말 무서운 또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아니, 목소리가 이거 엄청나신데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혹시 그 만화 캐릭터나 이런 거 하나 아, 해주실 수 그럼 있나요? 우리 기종님들 남도일 위해서? 성대모사 한번 해볼게요. 누구 성대모사요? 남도일. 남도일? 오, 예. 슛? 아리오 브레온 베스님, 이번 사건의 범인은 궤도키드예요. 궤도키드는 1번 한풍구를 통해 4번 한풍구로 나올 거예요. 그곳에 모든 경찰 인원을 배치해주세요. 저 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와, 오, 딱 목소리가, 딱 뭔가 네. 성우 느낌이 나요. 그냥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난리 났네. 이야,
원래 근데 그 저에게는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성우 쪽을 하셨다고 했어요. 맞죠? 네, 네. 예전에 아. 녹음 일도 했었어요. 야,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벌이가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자, 장삼범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20살 때쯤 이제 그 집으로 가다가 겪었던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지금 많이 목소리도 떨리고 손도 떨릴 정도로 굉장히 무서웠던 경험이거든요. 오, 예. 네, 그래가지고 그 마침 또 같이 일하시는 기사님이 돌비님 라디오 되게 팬이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항상 차에서 그 돌비님 목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아스라님 목소리를. 네, 그래서 한번 돌비님 그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가지고 이분들한테도 또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목소리가 떨려오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트라우마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길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위를 엄청 잘 눌리는 편이었어요. 굉장히 다른 일반인들 분들처럼 막 누워서 자다가 가위가 눌리는 편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막 아침에 학교 가다가도 가위가 눌리고 길거리를 걸어가다가도 막 가위가 눌리는 편인데, 예? 네, 실제로 그냥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차 위에 막 그 사람 형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눈이 마주치고 나서 그 상태로 몸이 멈춰가지고 어머. 그 말을 못하고 이제 막 속으로 계속 막 이러면서 막 그 가위를 풀려고 막 노력을 하는 편이었어요. 예.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진 편인데 학생 때 특히 좀 그게 너무 심했었었는데, 그날 이제 친구랑 제가 한 오후 8시쯤인가 만나서 술을 한 잔 먹었어요. 예. 이제 술을 먹다가 시간도 조금 지나고 해가지고 한 11시 반쯤 넘어가지고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친구는 이제 약속이 있어서 나 또 약속 가볼게 하고 이제 저랑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저는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예. 집 앞에 도착하고 이제 계산하고 내릴 때쯤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택시 미터기 위에 보면 이제 그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말도 달리고. 네네, 맞아요. 알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그때가 한 12시 정각쯤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내려서 친구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너 잘 갔니? 라고 이제 물어보고, 이제 친구도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살던 아파트 구조가 이제 큰 입구가 하나 있고 이제 예. 각각 동별로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친구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나 이제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와가네? 이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다가 동 앞에 도착할 때쯤 전화를 끊는데, 그때쯤 핸드폰을 보는데 그때도 시간이 12시인 거예요. 예. 분명 택시에 내릴 때도 분명히 12시였는데 그때부터 뭔가 좀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굉장히 막 긴장감도 막 들고 해가지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건 느꼈는데, 일단 집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저희 아파트가 12층이 최고층인 아파트예요. 예. 네, 근데 마침 또 엘리베이터가 12층에 있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래서 이제 버튼을 누르고 멍하니 이제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걸 쳐다보다가 그 우편물을 가서 이제 수거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편물 하나 들고 이제 핸드폰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봤는데 그때도 시간이 12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제가 물론 술 기운도 조금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또 이제 저희 엘리베이터는 또 이제 또 도착하면 띵 소리 나고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이러면서 문이 열리는 그런 엘리베이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소리마저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1층에서 이제 타려고 이제 문 열려갖고 앞에서 서 있는데, 이거 타야 되는 건가 하고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예.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그런 느낌으로 엘리베이터를 한번 탄 적이 있었어요. 닫힘을 누르고 이제 그 왼쪽 오른쪽이 거울이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이.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저희 집이 10층인데 이제 10층을 뚝 누르고 오른쪽에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왼쪽을 딱 쳐다봤는데 그때 가위가 눌린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왼쪽을 딱 쳐다보고 가위가 눌린 상태에서 이제 또 혼자 풀려고 끄끄거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층이 올라가는 건 보이잖아요, 표시가.
예. 1층, 2층, 3층 이렇게 빨간불로 이렇게 보이는데 왜 갑자기 가위가 눌린 걸까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분명 왼쪽 거울을 쳐다봤잖아요. 그럼 왼쪽 거울도 분명 저를 쳐다보고 있어야지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 거울 안에 제가 앞을 보고 있더라고요. 층 올라가는 걸 이렇게 고개를 슬금슬금 올리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10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딱 하니까 갑자기 저를 쓱 돌아보더니 씩 웃고는 그때 가위가 딱 풀린 거예요. 예. 근데 다행히 낮이었어가지고 그렇게 막 너무 놀라진 않고 이제 막 집에 들어가서 또 혼자 손 덜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 경험 이후로 제가 이런 느낌이 들면 집에 안 들어가고 사우나나 이런 곳에 가서 자요. 그냥 또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예. 그리고 특히 밤에는 좀 그게 더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사우나를 갈까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타서 열린 버튼을 누르고 그냥 계속 있었어요. 이러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엘리베이터가 특성상 열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열림을 누르고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열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그 시간이 초과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퉁 닫히면서 10층을 눌러놔서 그런지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그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뛰자라는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4층에서 띵, 4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냥 훅 하고 열려버리는 거예요, 문이. 오.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심장이 한 번 더 멎을 뻔하고 눈을 감고 그냥 닫힌 버튼 막 계속 막 눌렀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부셔져라 막 타타타타 눌러가지고 문을 다시 닫고 다시 10층까지 이동을 했는데 이제 띵 10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하고 문이 슥 열려야 되는데 이게 덜컹 하고 열리는 거예요. 문이 밑에 뭐가 걸렸는지. 예. 그래서 이거 내리면 안 될 것 같다는 기운이 되게 갑자기 확 오면서 긴장이 돼가지고 막 손발이 달달달달 떨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예. 그래갖고 이걸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혼자 막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구조가 엘리베이터 바로 옆이 비상계단이고 엘리베이터 앞에 좀 넓게 된 쪽문이 하나 있어요. 예. 그 쪽문을 들어가면 이제 복도 형식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 바로 정면 옆집이 저희 집이죠. 저희 집인데 이제 걸음으로 따지면 한 7걸음에서 6걸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 이거 내리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내리려고 하는데 문이 갑자기 뚜둥 하면서 또 닫히는 거예요. 갑자기 쿠궁 하면서. 예. 그리고 또 막 열림을 엄청 눌러가지고 겨우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뛰자라고 하고 급하게 뛰려고 한 발을 딱 내딛었는데 갑자기 11층 그 바로 엘리베이터 옆이 비상계단이잖아요. 예. 네, 거기 11층에서 갑자기 또각 하는 구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톡 이러면서. 네, 근데 이게 빨리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또각 하면서 내려오는데 11층에서 10층으로 내려오는 소리가 100%인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하고 이제 막 뛰어가지고 비밀번호를 치는데 저희 집 비밀번호가 4자리인데 제가 이미 공포에 너무 질려가지고 이 비밀번호를 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띠띠띠띠띠 했더니 띠띠띠띠띠 하고 불이 한 번 확 꺼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뒤에서 또각 하면서 계속 가까워지는 거죠. 제 왼쪽 귀 쪽으로. 예.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이건 열어야지 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문을 열고 제 왼손으로 제 한 손가락을 다 움켜쥔 다음에 이 한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천천히 눌렀어요. 예. 띠리리 하고 열리자마자 문 바로 당기면서 그 좁은 틈으로 얼굴 막 쓸릴 정도로 해가지고 막 몸을 이겨넣었단 말이에요. 너무 예.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거실에서 이제 TV가 저희 집은 입구 바로 들어가면 거실이라 가지고 어머니가 TV를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 왜 그래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제 어머니를 보고 안심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가족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 보고 안심되면서 이제 문이 뒤에서 이렇게 스르륵 닫히길래 이제 손을 뻗어가지고 문고리를 잡아갖고 슥 닫고 있는데 문이 이렇게 닫히다가 이제 다 닫힐 때쯤 되면서 갑자기 그냥 제 왼쪽 귀에다가 놓쳤다 이런 소리가 그냥 바로 왼쪽 귀를 통해서 오른쪽 귀로 탁 나가는 거예요. 와,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이거 에코 넣으신 거죠, 자체적으로? 네. 와,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눈 뒤집고 바로 쓰러져가지고 신발장에서 엎드려가지고 막 숨을 헐떡이니까 엄마가 막 아들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걱정하면서 뛰어오셨는데 와. 사실 그때 조금 지리기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기억이 저는 너무 아직까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지금도 떨고 계시네. 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사실 평생 트라우마로 조금 남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와. 근데 이 얘기를 주변 네.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신 적은 있어요? 얘기하면서 가족이라든지, 제가 이제 막 얼굴도 빨개지고 막 손도 발도 떠니까 거의 네. 정말 친한 친구 한두 명 말고한테는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장산범님 이야기 듣기로는 네네. 이 정도면 가위를 눌리는 수준이 아니라 네네. 뭔가 귀신을 느끼거나 보는 분들의 그 행동이라든지 그거와 좀 유사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 무렵에 예. 이제 막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뛰어노는데 보살집 같은 집들이 가끔 집집 사이에 하나씩 끼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웬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니 저보고 너는 쇠도 키가 너무 세다고 막 저한테 호통을 엄청 치신 적이 있어요. 어찌 우리 그냥? 장군님보다 센다고 막 하면서. 오. 네,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네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위 눌림 현상이라는 게 네. 자면서 눌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바로. 예. 그러니까 학교 학창 시절에 저는 이제 또 예체능 계열을 이다 보니까 조금 수업 시간에 가끔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가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 나와서 바로 이제 1교시 수업 시작할 때쯤 탁 엎드렸는데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책상에는 책상 밑에 바로 서랍이잖아요. 저희 책상 서랍. 네. 거기서 이제 손이 이렇게 쓱 나와가지고 제 다리를 막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갑자기 서랍 바로 밑에서 얼굴이 갑자기 쑥 나왔는데 머리카락이 이제 싹 다 가려져가지고 얼굴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거의. 예. 그리고 형체들만 이렇게 보여가지고 한창 제일 많이 눌릴 때는 아버지가 그걸 사주셨어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거실에 삐용삐용삐용 하고 울릴 수 있는 걸로. 그 정도로. 예. 네,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잘 자라고 하시면서 문을 닫으시는데 그 느낌이 있거든요. 가위가 딱 오기 직전의 느낌이 있어요. 갑자기 예. 제 주변이 잠깐 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당연히 버튼을 눌렀는데 엄마가 나가면서 문을 닫다가 다시 열어가지고 왜 그래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다시 다행히 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심하면서 제가 이 버튼을 모르고 놓친 거예요. 예.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엄마 괜찮아 하고 이제 이 버튼을 딱 놓쳤는데 그래 자 하고 이제 엄마가 문을 쓱 닫는데 그 문 뒤에 서 있는 거죠. 와. 그래갖고 그때도 한창 그것 때문에 한동안은 거실에서 잠을 잤어요. 방에서 잠을 못 자고. 아니 그러면 그 문을 여셨을 때는 문 뒤에 가려져 있다가 어머니가 자 하면서 문 닫아버리니까 이제 보였던 거네? 네, 그러니까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는데 예. 제가 이거 스위치를 놓치자마자 그 뒤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장산범님께서는 내가 귀신을 보는 사람 같다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냥 너무 피곤해서 일종의 가위 눌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피곤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예. 그때도 한참 운동하고 있었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좋은 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보는 것보다는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어허. 감적으로. 예. 네, 가끔 집안에 돌아다닐 때도 갑자기 그냥 싸하게 소름 돋을 때가 가끔 많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뭐 방에서 게임하고 있을 때 분명히 뒤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예. 이제 막 사운드 플레이가 필요한 게임을 하는 와중에는 막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까지 같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분명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계속 밖에서 거실에서 막 누가 막 우당탕탕 뛰어나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럴 때도 많고. 그러면 네. 어릴 적에 겪었던 이 얘기 말고도 또 이야기가 네. 있으실까요? 네, 이거는 낮에 겪었던 일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가려고 아침에 나왔어요. 네. 나와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제 쪽문으로 이렇게 탁 나왔는데 쪽문에서 나오자마자 비상계단이 바로 보여요. 이렇게 올라가는 U자형으로. 근데 딱 U자 딱 끝나는 부분에 발이 하나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이렇게 쓱 봤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일 있으실까 하고 이제 또 어린 마음에 다가가가지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고개를 이렇게 팔을 이렇게 개고 그 팔을 무릎 위에 올린 상태에서 머리를 확 받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이제 살짝 흔들면서 할머니 괜찮으시냐고 혹시 몇 호 사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여자 한 분이 이렇게 달려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쪽문을 지나가지고 11층에서. 예. 그래갖고 막 달려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좀 치매가 있으셔서 그래요. 하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데리고 가는데 저는 이제 다시 11층에서 10층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제 발소리가 들리거든요. 예. 터벅터벅 하고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분명 저 두 분이 가는 게 보이는데 발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뭐야. 분명 걸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아파트 복도형 아파트는 그 되게 많이 울려가지고 작은 발소리도 다 들릴 정도예요. 예. 근데 발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또 손이 막 덜덜 떨려가지고 다시 또 비밀번호 조심스럽게 눌러가지고 집에 조심히 들어가서 엄마 나 오늘 학교를 못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학교를 한번 안 가본 적도 있고. 아, 귀신 보시는 거네, 이 정도면. 근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나면 항상 그 얼굴은 기억이 절대 못해요. 맞아. 원래 귀신 네, 보면요, 얼굴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절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때도 그냥 간헐적으로 보시는 느낌이에요. 제가 믿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를. 근데 맨정신에 보신 건데.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진짜 청소년 시기 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지금도 가위는 눌리는 편인데 예. 지금은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 눌리는 건 아니고 이제 자려고 누웠다가 잠깐 혼자 또 생각하다가 갑자기 요즘은 이렇게 형체가 보이는 게 아니고 제가 무드등을 켜고 잠을 자는데 네. 무드등이 이렇게 방을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져요. 무드등 주변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무드등까지 잠깐 어두워져가지고 귀에 막 이상한 소리들도 가끔 들릴 때도 있고 뭐 그냥 가끔 재밌지 막 이런 소리도 막 들리고 가끔. 그러면 장산범님, 네네네. 일단은 지금 현직으로는 엘리베이터 이제 수리 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수리 기사를 하시면서 뭐 무서운 일을 겪으셨다거나 아니면 동료분들에게 들었던 그런 뭐 금기사항 이런 것도 있을까요, 혹시? 이게 무서운 건 아닌데 예. 엘리베이터 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금기시하는 말이 있어요. 오? 이거는 모든 엘리베이터 하시는 분들은 제일 무서워하시는 말인데 엘리베이터 수리기사 업무가 이제 엘리베이터 점검을 진행을 하고 고장 신고를 받으면 그걸 출동을 나가가지고 이제 고장 처리를 하는 업무를 진행해요. 네. 근데 이제 고장이 안 나면 계속 점검을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6시나 7시까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오후 항상 그 시간대까지 일을 하는데 오후 2, 3시까지 고장이 안 났는데 이제 옆에 있는 기사가 야 오늘 고장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날 끝이에요. 왜요? 그때부터 갑자기 고장이 시작되기 시작해가지고 7시, 8시, 9시, 10시까지 집에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 못 가는 공포. 네, 아마 엘리베이터 기사분들은 그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우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건 맞지. 진짜 무서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저희 입을 바로 이렇게 탁 막아요, 바로. 안 돼! 이러면서. 네, 오늘 곧 탁 막아요, 그냥. 탁 하고 그냥 바로. 그리고 이거 그냥 선배분한테 한번 들은 얘기인데 예. 선배분의 엘리베이터 보수업체 현장 중에 한 곳에 불이 났대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불이 나는 이유가 엘리베이터 내부는 괜찮은데 네. 이제 엘리베이터 문틈이나 이런 곳에 담배꽁초 같은 게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문틈이나 이런 곳은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뭉쳐가지고 거의. 근데 이제 그쪽에 이제 담배꽁초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갔었나 봐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타고 올라가시는데 엘리베이터 자체에서 밑에서부터 이제 불이 나가지고 엘리베이터 카 자체를 이렇게 덮은 거예요, 불이.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살려달라고 이제 막 통화장치 비상 버튼을 누르면 그 비상 버튼이 통화장치를 통해서 이제 엘리베이터 보수하는 업체로 연결이 되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 비상 통화장치가 마침 고장이 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불 때문에 선이 끊어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눌러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사고를 당하시긴 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까지는 못 들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 전소가 돼가지고 다시 재설치를 한다고 공사 중이었던 엘리베이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팻말을 세워놓고 이제 못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 선배가 자고 있었는데 새벽 2시에 고장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고장 전화를 보고 이제 급하게 나가시면서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기사들은 그 번호를 저장해놔요. 막 어디 빌딩, 뭐 어디 아파트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보면서 얘 어디시죠? 네, 거기 갇히셨나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저 여기 지금 갑자기 새벽에 엘리베이터 멈춰가지고 저 무서워 죽겠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배가 예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바로 전화를 끊고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자분이 신고한 데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불이 나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던 곳이었던 거예요. 와. 근데 일단 출동은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신고를 받았으니까 혹시 뭐 다른 데랑 혼선이 된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는데 다시 또 전화가 걸려오더래요. 거의 다 와가는데. 예. 근데 이제 선배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갑자기 뜨거워! 하면서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여자분들.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자기 엘리베이터 일 못하겠다고 하고 이제 그분은 그만두시고 다른 일 하고 계세요 지금. 아, 뜨거! 이런 거죠? 네네. 그리고 그냥 바로 뚝 끊기고 그 다음부터는 안 걸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 멍해요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멍해다. 와, 이거 갑자기 튀어나올 줄 몰랐네요 이렇게. 저 아직도 근데 아까 그때 손이 떨려가지고 자꾸. 와,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화재 현장에 있었던 희생자분이라고 하죠. 이제 그분께서 네네. 전화가 온 거구나. 네, 근데 나중에 다행히 들어봤는데 그분은 다행히 목숨은 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전소가 됐는데 이게 밖에 겉에만 다 타버리고 안에는 이제 멀쩡해가지고 연기는 많이 마셨었는데 다행히 그 불을 보고 119분 누가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그분은 꺼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아. 그때까지는 몰랐었어요. 선배도 그 여자분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까요? 아, 너무 놀랍네. 이것도 가위 이야기인데 예. 저희 막내 이모가 겪었던 이야기세요. 막내 이모가 이제 저희 둘째 사촌 동생을 임신했을 때 얘긴데 네. 그 아파트에 사셨는데 저희 이모가 9층에 살고 위에 10층에 또 임산부 한 분이 사셨어요. 그래갖고 또 오다 가다가 이제 막 저희 몇 개월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위에 그 부부랑 친해지셔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안 좋은 소식이 듣게 되셨어요. 윗집 예. 그 임신하셨던 분이 유산을 하게 되셨다고. 근데 이모가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바로 자고 있는데 바로 윗집이거든요. 근데 몸이 갑자기 안 움직이더래요. 자고 있다가. 예. 근데 이제 아기가 막 발도 차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몸을 막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움직이는데 갑자기 몸이 오른쪽으로 한번 휘리릭 하고 굴렀다가 왼쪽으로 또 휘리릭 하고 굴렀다가 막 계속 양옆으로 계속 이모가 몸이 굴려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모가 나는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굴려지는 걸까 이렇게 하는데 위에 집 여자분 있잖아요. 예. 네, 그 윗집 여자분 목소리로 갑자기 귀에 재밌지 너도 이러면서 이제 그 이모를 껴안고 계속 부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모가 가위를 푸셨어요. 이모가 그 다음부터 그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원래도 친하게 지내셨었는데 좀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오늘 지금 장산범님 첫 등장이신 거거든요, 지금? 아, 네 맞아요. 근데 그냥 휘몰아 치셨네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일단 꼭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고 일단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네요. 지금 듣고 계신가요, 그 동료분? 아니요, 항상 차에 유튜브로 거의 일하는 내내 틀어놔요, 그냥. 아하, 또 찐 귀종님이시구나. 하셔가지고. 네. 아,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장산범님. 오늘 네네. 이야기를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어차피 더 이야기는 있으신가요? 아니면. 네, 이제 가위 이야기는 있는데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뭉쳐가지고 한번. 오호, 맞아. 200번 누르셨다 그랬지?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산범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마지막에 또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하면서 이제 달달한 목소리로 마무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비뉴 라디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냥 좀 효과를 좀 더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에코 기능도 넣고 했는데 사실 저는 진짜 너무 지금도 많이 떨리고 무섭거든요. 근데 아하.
여러분들도 즐겁게 이야기 들으시라고 꾹 참고 열심히 말을 해봤는데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돌비님 라디오 다 잘 들으시고 잘 자요. 해달라고. 아이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웃음을 못 참는 거죠. 예, 들어가세요. 잘 자요. 네. 와, 이 잘 자요가 급이 다르네요, 진짜로. 이 잘 자요가 여러분들 급이 다릅니다. 이거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진짜로. 아무튼 오늘 장산범님께서 이제 마이크가 이제 세팅이 돼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효과음도 같이 넣어주시면서 본인이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신다고 하니까 또 어떤 이야기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도미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도미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또 실제로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도미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도미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항상 또 이용을 하는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집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는 2003년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저희 아빠는 버스 운전기사셨고, 엄마는 아파트에 상가를 하나 분양받아서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엄마는 동대표로 활동하실 정도로 아파트 활동 많이 하셨고, 때문에 이웃 주민들의 집안 사정을 대략적으로 아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저희 집은 딸이 셋인데 언니는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지 않고 저는 예. 3살 터울의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야기는 한 15년 전쯤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2006년 10월이었어요. 제가 수능을 한 달 앞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야간 자율학습이 밤 10시에 끝나면 학교 앞에 미리 와 있는 독서실 차량을 타고 바로 독서실로 도착을 해서 한 새벽 2시 정도까지 다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독서실 차량을 탄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스케줄로 수능 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냥 전화나 문자 정도만 되는 폴더폰이나 슬라이드폰 시절이었는데 학교에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걸리면 이거 그냥 문자 하려고 갖고 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발견 즉시 압수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아무런 연락 가능한 수단이 없이 항상 집을 걸어 다니는 게 위험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대부분 수험생들은 독서실 차량으로 집에 도착하곤 했어요. 예. 사건이 있었던 그날도 똑같이 한 10시 반쯤 독서실에 도착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다니던 독서실은 방이 여러 개 있는 곳이 아니라 남자방, 여자방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들어가면 책상이 5, 60개 정도로 쭉 채워져 있는 곳이었어요. 예. 저는 입구에서부터 좀 멀찌감치 떨어진 안쪽 구석 자리에 배정을 받은 상태라서 도착했을 당시에 학생들 몇몇이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둘러보면서 자리에 도착을 했고 그때 책상에는 MC 스퀘어라고 해서 두두두두두두두 이런 백색 소음이 나는 기계가 다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안경.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책장 넘기는 소음이나 뭐 볼펜 떨어뜨리는 소음 이런 것에 민감해서 저는 이어폰을 항상 그 MC 스퀘어에 꽂고 그걸 소리를 크게 키운 다음에 집중을 해서 이제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예. 한참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두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딱 끊어지면서 책상 스탠드도 갑자기 탁 꺼지는 거예요. 예?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하는 찰나에 이어폰 너머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놀라서 이어폰을 뺀 채로 들어보니까 밖에서 막 천둥도 치고 있고 비가 엄청 퍼붓는 소리가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야 왜 불이 꺼졌지? 이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변을 살짝 둘러봤는데 어둠 속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너무 놀라서 저기요 이렇게 불러봤어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꼼짝 않고 그 자세로 있는데 다행히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거기 누구 있어요? 하는 독서실 아저씨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아저씨 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후레쉬를 들면서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여자 방에 학생 혼자 있네. 지금 정전이 나서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독서실 차량 1층에 대기해놨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서둘러서 짐을 뿌리고 1층에 도착해서 차에 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그 잠깐 차 타러 가는 순간에도 옷이 이렇게 젖을 정도로 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각자의 그 아파트에 학생들을 내려다 주고 저도 저희 집 아파트 라인 앞에 멈춰서서 뛰어서 바로 그 공동 현관문 앞까지 들어왔어요. 지금은 공동 현관문이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유니크한 아이템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16층이어서 1600 몇 호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니까 공동 현관문이 열립니다 하고 탁 제가 들어갔죠.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9층에서 내려가는 표시로 대기 상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옷에 묻은 빗물을 털고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수능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컨디션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가 몇 분을 기다려도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내려와? 왜 안 내려와? 하면서 조금씩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1분, 2분, 3분 너무 많이 기다렸는데 내려오지 않자 저 고장났나 보다. 나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지? 무슨 일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짜증, 분노, 막 답답함 이런 뒤섞인 감정으로 다시 공동 현관문 밖으로 나갔죠. 예. 1600 몇 호 이렇게 입력해서 엄마한테 호출을 하려고 했어요. 엄마 나 무서우니까 같이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려고요. 그래서 1600 몇 호 호출 눌렀는데 호출을 눌리면 원래는 노래가 나오면서 엄마가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취소를 누른 것처럼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래? 1600 몇 호 호출 또 꺼졌어요. 뭐야 이것도 고장이야? 이것도 안 돼?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떡해 나 절대 못 올라가 하면서 절대 계단으로는 저 혼자 안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지 싶으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아파트의 그 계단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이 새벽에 절대 저기로 혼자 걸어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떡하지? 아파트 입구까지 가서 공중전화에 가서 콜렉트콜을 걸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아파트 입구까지 달려간다 해도 쫄딱 젖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불과 몇 시간 뒤엔 다시 학교 가야 되는데 교복 입을 것도 없고 또 감기에 걸리면 수능을 망치는 거니까 그건 안 돼 하면서 계속 몇십 분 동안 서성였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다. 지금 계속 기다릴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냥 눈 딱 감고 16층까지 혼자 올라가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때 무서우니까 오늘 재수가 없는 날이야. 미쳤어. 짜증나 하면서 혼잣말로 계속 욕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소방법이 있기 때문에 계단이나 계단 참에 개인 물건을 두면 안 되잖아요.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서 고장난 자전거도 있고 괴종시계도 있고 아기 용품들이나 쓰레기들 죽은 나무들 이런 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6층, 7층, 8층 쭉 올라갈 때 8층 계단 참청도 가니까 9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뭐지? 혹시 사람이 있을까봐 저는 그게 무서웠거든요. 사람이 있을까봐 이렇게 살끔 보니까 다행히도 그냥 엘리베이터가 열려있는 채로 고장이 나 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다행이다. 불빛이 저렇게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열려있는 채로 뭐 내부가 깜깜한 상태면 더 무서웠을 거니까. 예. 그렇게 그냥 9층에서 다시 10층으로 돌아 올라가려는 찰나에 저는 갑자기 저희 아빠가 떠오르는 거예요. 초반에 저희 아빠가 버스 운전기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버스는 첫 차를 맞추려면 보통 뭐 4시, 4시 반 엄청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세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면 새벽 출근부터 고쳐지지 않으면 아빠가 걸어서 계단을 내려가셔야 될 것 같고, 버스는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항상 스케줄을 맞춰놓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각을 하면 되게 꼬이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저희 아빠가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 비상벨을 눌러서 고장이 났다고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 붙어있는 AS 연락처를 적어가서 집에 가서 내가 신고를 해서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냥 집에 올라가서 경비실 호출을 한 다음에 저희 집 엘리베이터 고장났어요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아빠가 떠오르니까 내가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열려있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내부를 딱 보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닫혀있는 바닥에 딱 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뭐 이렇게 녹색 막대기 같은 게 끼어서 고장이 나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옥색 비녀였어요. 비녀. 비녀? 머리 꽂는 거? 네, 네네 맞아요. 쪽머리 할 때 할머니들이 쓰는 거. 비녀 끝이 약간 뭉툭하게 유리가 파츠처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그 엘리베이터 참이랑 그쪽에 껴가지고 고장이 나 있던 거였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주워들어서 아니 갑자기 웬 비녀가 여기 껴있어? 딱 그렇게 잠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도미노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탁 뒤를 돌아보니까 다행히도 엄마가 9층 계단 쪽에서 서서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야, 너 거기서 뭐해? 이렇게 하길래 저는 엄마 보자마자 긴장이 딱 풀리면서 찡찡댔죠. 엄마, 아니 엘리베이터에 이게 껴있어서 나 진짜 못 올라가고 1층부터 30분 넘게 기다렸다가 이제 걸어 올라가는 중이었어. 막 이렇게 찡찡댔어요, 조용조용하게. 그러니까 엄마가 제 쪽으로 딱 다가오면서 비녀를 딱 보시더니 그거 903호 할머니 거야. 903호 할머니가 어쩌다가 떨어뜨리신 것 같네. 초인종에 올려놔두고 얼른 올라가자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라인에 그 당시에도 엄청 늙으셨던 한 90대 가까이 보이셨던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항상 가디건에 이렇게 긴 치마 입으시고 머리를 깨끗하게 빗은 후 쪽머리로 다니시는 할머니가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할머니를 알고 있었던 게, 저희 자매가 할머니를 뭐 공원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드리면 아유 너희들 자매끼리 보기 좋아, 너무 예쁘다, 인사도 잘한다 하면서 갖고 계시던 간식을 나눠주시거나 칭찬해 주시거나 뭐 너희들 교회 다녀라 막 하면서 이렇게 전도도 하시거나 그러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왜 여기다가 이 새벽에 떨어뜨렸지? 이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저는 무서운 게 가라앉아서 엄마 뒤를 쫓아서 집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원래 저희 엄마는 제가 집에 오는 한 2시까지는 잠을 안 주무시고 기다리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일찍 잠이 드셨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딱 눈을 떴는데 거의 2시 반이 넘는 시간까지 둘째 딸이 안 왔으니까 얘가 지금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이러다가 9층에 엘리베이터가 계속 멈춰 있는 걸 보고 불이 나게 계단으로 내려오셨던 거였어요. 예. 그래서 엄마가 야 그래도 무슨 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다행이다. 비 맞았는데 빨리 씻고 자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씻고 빨리 잤죠. 그리고 그 다음날 독서실에 가서 모든 짐을 챙겨서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멘탈이 터질 것 같아서 독서실을 더 이상 안 다니기로 했던 거예요. 예.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사건을 겪고 수능을 치른 다음에 대학을 가게 됐고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됐어요. 예. 저는 신촌 부근에서 자취를 했고 저희 동생인 3살 터울 여동생 있다 했잖아요. 걔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은 채로 대학 입시 준비를 하려고 서울에 올라왔고 걔는 논현동 인근에서 자취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하고는 같은 지역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락을 잘 못했고 항상 바쁘게 그렇게 지냈죠.
그러다가 2007년도 여름방학 때 저랑 동생이 다시 본가로 내려갔어요.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다 같이 모여있으니까 수다 떨면서 놀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까 올빼미처럼 또 낮과 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상한 일이 있었던 그날도 저랑 동생이 새벽 2시, 3시 가까운 시간까지 앉아서 수다 떨면서 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갑자기 언니 배고픈데 우리 나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엄마한테 나가는 거 걸리면 혼나니까 조심조심 갔다 오자. 그래서 편의점에 갔죠. 편의점에서 먹을거리를 사가지고 다시 집에 올라가려고 그 엘리베이터를 다시 탔는데 예. 그때가 아마 3시 넘어서 거의 4시 가까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깊은 새벽이었는데 1층에서부터 이렇게 쭉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저랑 동생은 그 엘리베이터에서도 막 거울 보면서 수다를 떨고 있다가 갑자기 그 중력을 거스르는 느낌, 쓱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생이랑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마주쳤어요. 왜냐면 9층입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엘리베이터는 그 층에 멈추면 층을 말하는 엘리베이터였거든요. 예.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야 뭐 야간 택배라든가 배달이라든가 이런 게 자유롭게 있던 시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새벽녘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잡을 일이 없었거든요. 오, 예. 그래서 동생이랑 저는 사실 귀신이나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범죄, 뭐 흉악범 이런 게 너무 무서워서 둘이서 눈을 딱 마주치고 동그랗게 뜨고 9층입니다 하고 열리는 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서서히 문이 열리니까 그 할머니가 천천히 엘리베이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라인에 사시는 머리 깔끔하게 빗으시고 가디건 입으시는 그 할머니. 그 할머님이 타 있는 저희 쪽은 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뒤뚱뒤뚱 아주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들어오시더니 그 버튼이 있는 곳에 바짝 붙어 서서 1층을 누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랑 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의 뒤태를 딱 보고 있는데 그때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짙은 초록색 가디건을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단추를 다 채우시고 월남치마라고 해서 발목까지 오는 그 긴 치마 치마. 있잖아요. 예, 그거를 입으셨고 머리는 그 옥색 비녀 엄청 단정하게 딱 쪽집은 스타일 예. 그대로 딱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할머니가 이 새벽에 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잡으셔? 막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조용히 있다가 16층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서둘러서 내렸어요. 그러다가 내리기 전에 겸연쩍으니까 할머니를 살짝 제가 돌아보면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근데 할머님이 저를 안 보시고 그냥 저희의 가슴이나 허리 쪽? 그 정도의 45도 각도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입을 오물오물오물오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틀니를 빼면 노인분들이 턱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합죽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런 느낌의 입이 되잖아요. 그 입으로 계속 뭔가를 오물오물오물하고 중얼거리는 것처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다시 닫히고 저랑 동생은 시선을 교환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아니라 귀신 같았거든요. 느낌이. 오. 너무 무서웠으니까. 그래서 야 완전 쫄았어 우리. 할머니 뭐야? 왜 타셔? 막 이러다가 엘리베이터가 1층까지 내려간 거를 보고 야 귀신 아니다. 1층까지 내려갔으니까 귀신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뭐야 막 이런 수다를 또 떠는데 갑자기 동생이 과자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뭔가 떠오른다는 것처럼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언니 근데 그 할머니가 내려가는 버튼 누르려다가 올라가는 버튼을 누른 거면 9층도 내려가는 버튼이 눌러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9층에 한번 멈췄다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지 할머니가 자기는 그냥 내려가는 버튼 눌렀다고 생각했고 그냥 올라가는 것만 한 개 딱 눌렀던 거겠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할머니가 깜빡하신 걸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근데 잘 걷지도 못하시는 할머니인데 이 야밤중에 혼자 어디 가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글쎄 할머니 교회 다니시니까 혼자 새벽 기도 가신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했죠.
사실 저희 집은 종교가 없어서 새벽 기도가 몇 시에 시작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가 새벽에 나가시는 거면 새벽 기도 가시는 거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이 되고 엄마는 출근하셨다고 오시고 저희는 엄마한테 엄마 사실 어제 우리가 새벽에 나갔는데 그 할머니가 새벽에 이렇게 있으셨어. 그러니까 엄마는 너희들은 무섭지도 않냐 세상이? 어딜 다 갖다 돌아 하면서 그냥 혼나기만 하고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어요. 예. 저랑 동생은 2학기 공부를 하려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고 저는 가을 정도에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전화를 거신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 모녀는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 어땠어 저땠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낮에 전화를 거는 일은 없거든요. 엄마가 왜 갑자기 낮에 전화를 걸었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여보세요? 하기도 전에 엄마가 갑자기 야 도민호야 너 그때 할머니 봤다고 했던 때가 언제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제가 무슨 할머니? 이렇게 대답했다가 너희들 그때 새벽에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 봤다고 했었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여름방학 때니까 한 7월 아니면 8월 그때겠지? 이랬더니 엄마가 너 그날이 언젠지 확인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왜? 왜 그러는데? 아니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좀 정색하면서 물으시길래 무슨 일 있나 보다 하면서 엄마 잠깐만 내가 그때 체크카드로 과자를 샀으니까 내가 한번 내역을 봐볼게 하고 확인을 했죠. 그래서 문자를 딱 더듬어 보니까 8월 며칠 딱 그렇게 결제 문자가 있더라고요. 다시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엄마 카드 쓴 거 보니까 8월 며칠이야 이러니까 엄마가 아무 말이 없으시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러니까 일단 너 동생한테 전화해서 오늘 하루 조심히 행동하라고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왜? 뭔 소리야? 왜 할머니 무슨 일 있지? 돌아가셨어? 아니 그냥 말 들어. 너네 둘 다 공부 끝나면 밤늦게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 알았어? 정색을 하면서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길래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줘 이러면서 바로 동생한테 연락해서 야 엄마가 이런 있으니까 집에 바로 가래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행히도 그날 저희 둘 다 별일 없이 지냈고 엄마한테 자꾸 그 얘기를 전화로 물어봐도 엄마가 약간 만나서 얘기해 뭐 얘기를 꺼내지 마 좀 이렇게 정색을 하시니까 나중에 겨울방학 때 가면 물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제 방학이 되어서 저랑 동생이 다시 본가로 내려왔고 늦게나마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그때 그 할머니 왜 물어봤던 거야? 왜 무슨 일 있으셨어? 이러니까 엄마도 그때 기억이 났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했던 날 가게에서 반찬을 만드시고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9층에 할머님을 항상 같이 부축해서 다니는 손녀분이라고 해야 되나 따님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오랜만에 와서 반찬을 사가셨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유 오랜만이야 하면서 이런저런 소담을 나누셨는데 9층 할머니 따님분이 곧 이사를 가신다고 집을 내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유 할머니 연세 많으셔서 새로운 데 가면 적응하기 더 힘드실 텐데 괜찮겠어? 왜 이사를 가? 이렇게 했더니 그 따님분께서 할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엄마는 얼마 전까지 새벽기도 나가시는 분이 어쩌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셨을까 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따님분께서는 할머님이 몸이 여름 되기 전부터 안 좋아지셔서 호스피스에 들어가 계시다가 여름쯤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엄마가 얘기를 듣는데 이상했어요. 왜냐면 우리 딸들은 새벽에 편의점 간다고 하고 나갔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게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 전부터 호스피스에 들어갔다고 하면 시기가 안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으셨던 거예요. 예. 근데 혹시 몰라서 말씀은 안 꺼내시고 아유 노표하시면서 그러면 할머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6월 중순에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딸들 방학은 7, 8월인데 이 생각이 들어서 아유 일단은 할머님 좋은 곳 가셨을 거다 이렇게 위로를 건네시고 돌아가신 뒤에 저한테 바로 전화를 거셨던 거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라 뭐 돌아다니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아니야 엄마 우리 잘못 본 거 아니야. 왜냐면 그 할머니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할머니 동작 하나하나를 정말로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할머니 옷차림새
머리 빗어 넘긴 거, 그리고 할머니가 입으로 뭘 씹고 계셨던 것까지 정확하게 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헛것을 본 게 아니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엄마가, 할머니가 아마 입을 오물오물 하셨다면 뭔가를 씹는 느낌이니까, 할머니가 아마 6월에 돌아가셨으면 너희들이 봤던 8월 정도가 한 49제 정도 됐을 때일 것 같으니까 예. 아마 집에서 뭐 잘 가셔라 어머님 이러면서 제를 올려놨다거나 뭐 음식을 올려놨다거나 하면 그 새벽에 잠깐 오셔가지고 드시고 가셨던 게 아닐까, 이렇게 엄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엄마랑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맞아 엄마, 이상해. 왜냐면 우리가 8월이니까 엄청 더워서 동생은 민소매 옷을 입고 저는 짧은 반바지에 짧은 반팔 이런 차림이었는데, 할머님은 그때 긴 가디건을 목 끝까지 채우시고 그 두꺼운 치마를 입고 계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게 무서우니까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떠올리니까 그 옷차림새가 계절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뭐 영안이 있다거나 뭐 어떤 신기가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그런 독특한 체험을 동시에 같이 해서 그 할머님을 뵌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야. 아니, 일단 도미노님, 그러니까 영환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생분이랑 또 같이 보신 거잖아요. 네, 동시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 할머님의 얼굴도 기억이 정확히 나세요? 할머님이 항상 다정하신 분이셔서 네. 웃는 상이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틀니를 끼고 계셨을 때도 있었고 빼고 계셨을 때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눈이, 보통은 사람이 있다 없다라고 하면 약간 그 표정이나 시각 같은 게 보이잖아요. 네. 제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1급 봤을 때도 시선이 그냥 멍한 상태셨고, 이분께서 하면서 뭔가를 오물오물 그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할머님이 약간 연세가 많으시니까 약간 치매 증상이 있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측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저희를 이렇게 인지를 못하신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할머니 얼굴도 기억나고, 그 참빗 같은 걸로 정말 곱게 빗어 올렸던 그 머리 스타일, 그리고 아이보리색 치마, 짙은 초록색 가디건 다 기억이 나요. 원래 대부분은 귀신을 목격을 한다 그러면 이런 옷은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도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확히 네. 기억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귀신이라고 생각을 못 하겠는 게, 그런 귀신이라고 하면 뭐 사람들이 귀신을 보면 추워진다, 뭐 소름이 돋는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무서웠다 뿐이지 뭐 추워진다는 그런 감각이 있다거나, 그리고 저희는 귀신이 아닐까라는 그 무서운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1층이 내려가는 것까지 지켜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귀신 아니구나, 귀신 아니었어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야, 도미노님 진짜 이야기 미친 듯이 잘하신다. 그랬나요? 와. 너무 떨려서. 이게 떨린 거예요? 그럼 네, 안 너무 떨면 심장이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와, 이것도 능력입니다. 진짜로 능력이에요. 예. 네,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시다고 아까 어떤 분이 이영애 목소리라고 하셔서 저도 뭐 이영애 님이 들려주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말투가. 극찬입니다. 그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너나 잘하세요.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네. 너나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도미노님, 이게 또 참여자분들이시지만 그런 일을 겪으시면 안 되지만 이분은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겪길 바래요. 또 그래야지 이야기를 해주실 테니까 혹시 다른 이야기는 없으신 거죠? 제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기 무서웠던 것도 사실 귀신하고는 관련되지 않지만 그냥 좀 무서웠던 일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귀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있어요? 그러면? 네. 근데 이거는 뭐 저만 무서웠던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도미노님, 그 본인만 무서웠는지 한번 저랑 이야기 따로 나눠보면 될 것 같고, 또 혹시 미스테리한 일이나 좀 무서운 일을 겪으셨던 거 있으면 한번 저랑 이야기 나눠보죠, 뭐, 따로.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너무 깔끔하게 몰입이 너무나 잘 되도록 또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전화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이분 진짜 소름 돋게 이야기 잘하시네요. 소름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도 소름이 돋게 만드는 거는 이분이 묘사를 잘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와. 그 할머님 또 49제여서 이렇게 찾아오신 걸 수도 있지만, 그거를 또 실제로 보신 분들은 특히나 동생이랑 같이 보신 거잖아요. 그것도 맨정신에. 그러니까 더 소름 끼쳤던 그때 당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